제가 60세에 홀로 서울에 올라왔어요. 평생 시골에서만 살던 제가 말이죠.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버려서 혼자 남겨졌거든요. 그런데 서울 생활 5년 만에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지금은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50만 명이고 매달 수입이 직장인보다 많아졌답니다. 60대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김영희 할머니의 놀라운 변신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올해 65세 김영희입니다. 5년 전만 해도 경상북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남편 박정호 씨와 함께 작은 농사를 지으며 소박하게 살았죠. 봄에는 고추 모종을 심고 여름에는 오이 호박을 따고 가을에는 배추 김장을 하며 계절에 맞춰 살았어요. 그런데 5년 전 어느 날 남편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밭에 나가자고 하더니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진 거예요. 제가 급히 119를 불러서 병원에 실려갔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그대로 하늘나라로 갔죠.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하루아침에 떠나보내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사망을 선고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평생 누군가와 함께 살다가 혼자가 되니까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밥을 해도 혼자 먹을 밥이고 텔레비전을 봐도 옆에서 함께 웃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남편이 밥 언제 하냐고 재촉하면 귀찮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소리가 그리웠어요. 밤이 되면 더 외로웠죠. 남편이 옆에서 코를 골던 소리가 그리워서 잠도 못 잤어요.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베개로 남편 자리를 채워놓기도 했지만 여전히 허전했어요. 그러던 중에 큰아들 민수가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민수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결혼해서 아이도 둘이나 있었거든요. 민수가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혼자 여기 계시지 마시고 서울로 올라오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평생 시골에서 살던 제가 서울 같은 큰 도시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여기 계신 이웃들도 있고 남편 무덤도 여기 있는데 어떻게 떠나요? 하지만 민수가 계속 설득했어요. 어머니 여기 계시면 너무 외로우실 거예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도시로 나가고 있잖아요. 서울에 오시면 손자들도 자주 보시고 저희도 가까이서 모실 수 있어요. 며느리 수진이도 어머니 오시면 좋겠다고 했어요. 아이들 봐주실 분도 필요하고 저희도 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이들이 원한다니까 가봐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고민 끝에 결정했어요. 평생 살던 시골집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가기로 한 거예요. 집을 정리하면서 남편과의 추억들이 담긴 물건들을 보니까 또 눈물이 났어요. 결혼사진 액자를 들고 있는데 40대의 저희 모습이 너무 젊어 보이더라고요.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에는 민수가 앞니 빠진 모습으로 웃고 있고 둘째 은정이는 아빠 어깨에 엎여 있었어요. 남편이 써놓은 농사 일기장도 있었는데 매일매일 날씨와 농사일을 꼼꼼히 적어놨더라고요. 4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이 모든 걸 다 정리해야 한다니 마음이 아팠어요. 마을 사람들도 많이 아쉬워해 주셨어요. 옆집 순자 언니는 영희야, 너 없으면 내가 누구랑 수다 떨고 살아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평생 정을 나누며 살던 이웃들과 헤어지는 게 쉽지 않았어요. 마을 이장님도 오셔서 좀 더 생각해 보라고 말리셨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진 상태였어요. 그래도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죠.
60세에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두려웠지만 기대도 되더라고요. 손자들 얼굴도 매일 볼 수 있고 아들 며느리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니까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의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기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압도당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소음도 심하고 모든 게 낯설었어요. 시골역에서는 기차가 하루에 몇 번 안 와서 한산했는데 여기는 정말 정신없더라고요. 민수가 마중 나와서 저를 데려갔는데 차 안에서 바라본 서울 풍경은 정말 신세계였어요.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찌르듯이 서 있고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쉴 새 없이 지나다니는 사람들. 과연 제가 여기서 적응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차창 밖을 보면서 괜히 왔나 싶은 생각도 들었거든요. 민수네 집은 아파트 32평이었어요. 시골집에 비하면 작았지만 깔끔하고 좋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까지 올라가는 것도 신기했어요. 시골에서는 단층 집에서만 살았는데 이렇게 높은 곳에서 산다는 게 어색했거든요. 손자 2명이 할머니 왔다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죠. 6살 준호와 4살 지민이가 제 손을 잡고 방을 구경시켜 주더라고요. 할머니 방이에요 하면서 작은 방 하나를 보여줬는데 그 순간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방에는 작은 침대와 옷장 책상이 있었는데 다 새로 사준 거더라고요. 서울 생활 초기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뭐 하나 익숙한 게 없었거든요. 우선 말부터 달랐어요. 시골에서는 사투리로 편하게 말했는데 서울에서는 표준말을 써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죠. 처음에 마트에 갔을 때 점원한테 이거 얼마고 물으니까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아, 여기서는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말해야 하는구나 싶었어요.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해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한참 헤맸어요. 시골 구멍가게에서는 다 보이는 데 있었는데 여기는 층별로 나눠져 있고 너무 넓어서 길을 잃을 뻔했어요. 바코드 찍는 셀프 계산대는 어떻게 쓰는지도 몰랐고요. 처음에 셀프 계산대 앞에 섰다가 어쩔 줄 몰라서 한참 서 있었더니 뒤에 사람들이 짜증내는 소리를 들었어요. 가장 어려웠던 건 대중교통이었어요. 버스는 노선이 너무 복잡하고 어느 버스를 타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버스 정류장에 써 있는 번호들이 다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지하철은 더 무서웠어요. 계단이 많아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힘들었고 사람들이 너무 빨리 걸어서 따라가기 어려웠어요. 교통카드 사용법도 몰라서 처음에는 현금으로만 다녔죠. 민수가 교통카드를 사주면서 이렇게 찍으시면 된다고 가르쳐 줬지만 금방 까먹었어요. 어느 쪽이 들어가는 곳이고 어느 쪽이 나가는 곳인지 헷갈려서 반대로 찍기도 했고요. 길도 자주 잃어버렸어요. 시골에서는 산이나 강을 보면 방향을 알 수 있었는데 여기는 비슷한 건물들만 있어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더라고요. 스마트폰 지도 보는 법도 몰라서 길을 물어보는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바쁘다고 대충 손짓만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물어봐야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아파트 생활도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이웃들과 인사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몰랐어요. 시골에서는 마주치면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는데 여기서는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처음에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분들한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다가 무시당하기도 하고 어색한 분위기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조용히 있었는데 그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참 어려웠어요. 그리고 손자들 돌보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준호와 지민이는 귀엽지만 너무 활발했어요.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제가 어렸을 때 민수와 은정이를 키울 때와는 완전히 달랐죠. 그때는 마당에서 흙장난하고 개구리 잡고 그렇게 놀았는데 이 아이들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만화를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용법을 몰라서 못 해줬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답답해하면서 할머니는 이것도 모르세요 하는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좀 아프더라고요. 며느리 수진이는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낮에는 제가 아이들을 봐야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집에서 함께 있기만 했는데 아이들이 심심해했어요. 놀이터에 데려가라고 하는데 아파트 놀이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아파트 단지 안을 한참 돌아다녀서 겨우 찾았는데 시골 놀이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바닥이 다 고무로 되어 있고 놀이기구도 플라스틱으로 된 화려한 것들이었어요. 서울에 온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아이들을 놀이터에 데려가는 길에 한 할머니를 만났죠. 그분도 손자를 데리고 나온 참이었어요. 나이가 비슷해 보였고 혼자서 아이를 돌보고 있더라고요. 준호가 그 할머니 손자와 놀고 싶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는데 그분이 정말 특별한 분이었어요. 옷차림부터 뭔가 달랐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분은 세련된 옷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분 이름은 최순떡 할머니였는데 저처럼 지방에서 올라와 손자를 돌보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대화를 했어요. 손자들 키우기 힘들지 않으세요? 서울 생활은 어떠세요? 이런 이야기들. 그런데 순떡 할머니는 저와 달리 서울 생활을 완전히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스마트폰도 능숙하게 쓰시고 유튜브도 보시고 온라인 쇼핑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저보다 2살이나 많으신 분이 그런 걸 다 하신다니요. 순덕 할머니가 스마트폰을 꺼내서 보여주시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화면을 손가락으로 슥슥 넘기면서 이건 날씨 앱이고 이건 뉴스고 이건 유튜브라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웠던 건 인스타그램이었어요. 자신이 키우는 화초 사진을 찍어서 올리신다고 하시면서 보여주셨는데 정말 예쁘게 찍으셨더라고요. 댓글도 여러 개 달려 있고 좋아요도 많이 받으셨어요. 순덕 할머니가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영애 씨 혹시 컴퓨터나 스마트폰 배우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 나이에 그런 걸 어떻게 배워요?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손가락도 굵고 눈도 잘 안 보이는데 무슨 스마트폰이에요. 그랬더니 순떡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우리 며느리가 가르쳐 준다고 했을 때 절대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배워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순덕 할머니가 보여주신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유튜브라는 걸 켜서 요리하는 영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젊은 여자가 김치찌개 끓이는 법을 가르쳐주는 영상이었는데 정말 자세하게 설명하더라고요. 순덕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이런 영상을 보고 새로운 요리를 배운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댓글로 맛있겠다고 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걸 보여주셨어요. 신기했어요.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날 집에 와서 민수에게 말했어요. 오늘 만난 할머니가 스마트폰을 정말 잘 쓰시더라. 나도 배워볼까? 민수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런 관심을 보이시다니 신기하다면서 기뻐했어요. 평소에 스마트폰 가르쳐 드리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어렵다고 하셔서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말에 민수가 스마트폰 기본 사용법부터 천천히 가르쳐 줬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화면을 터치하는 것도 어색하고 글자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고 민수가 글자를 크게 해주고 화면도 밝게 해줬는데도 여전히 어려웠어요.
전화 받는 법, 문자 보내는 법부터 배웠는데 금방 까먹었어요. 민수가 몇 번을 반복해서 가르쳐 줬지만 제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터치를 너무 세게 하거나 너무 약하게 해서 반응이 안 되기도 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순덕 할머니가 할 수 있다면 저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매일 조금씩 연습했어요. 처음에는 전화번호부에서 민수 번호 찾아서 전화 거는 것부터 시작했죠. 전화번호부 여는 법도 까먹어서 민수한테 몇 번이나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는 사진 찍는 법을 배웠어요. 손자들 사진을 찍어서 민수한테 보내면 민수가 너무 좋아했어요. 어머니 사진 정말 잘 찍으셨네요 하면서요. 한 달 정도 연습하니까 기본적인 건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순덕 할머니가 저를 복지관으로 데려가셨어요. 거기서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어요. 나이 든 사람들이 모여서 스마트폰을 배운다는 게 어색했거든요. 우리가 학생도 아닌데 이런 걸 배워야 하나 싶었어요. 복지관에 가보니까 저 같은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다들 60대, 70대 어르신들이었는데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셨어요. 손자들과 소통하고 싶고 새로운 것도 배우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만 뒤처진 게 아니구나 싶어서 마음이 편해졌죠. 선생님은 20대 젊은 분이었는데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할머니들 눈높이에 맞춰서 천천히 설명해 주시고 같은 걸 몇 번 물어봐도 화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잘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 연습하시면 돼요 하면서 격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질문도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다른 할머니들도 서로 도와주고 격려해 주면서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스마트폰을 어느 정도 다룰 수 있게 되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가장 먼저 빠진 게 유튜브였어요. 처음에는 트롯 가요나 옛날 드라마를 봤는데 점점 다양한 콘텐츠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요리 채널을 자주 봤어요. 젊은 분들이 간단한 요리법을 알려주는 영상들이 정말 유익했거든요. 백종원이라는 분이 하시는 요리 프로그램도 보고 여러 유튜버들의 요리 영상도 봤어요. 시골에서 40년 동안 요리를 해왔지만 서울에 와서는 재료도 다르고 아이들 입맛도 다르니까 적응이 어려웠어요. 시골에서는 밭에서 기른 채소로 요리했는데 여기서는 마트에서 사온 채소로 해야 하니까 맛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요리법을 보고 따라하니까 아이들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김밥 만드는 법을 보고 따라해서 손자들 도시락을 싸줬더니 친구들이 부러워한다면서 좋아했어요.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할머니 오늘 친구들이 할머니 김밥 너무 맛있다고 했어요.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순덕 할머니가 저에게 제안을 했어요. 영애 씨 요리를 정말 잘하시는데 한번 영상으로 찍어볼 생각 없으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요리하는 걸 영상으로 찍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죠. 나 같은 시골 할머니가 무슨 영상을 찍어요. 카메라 앞에 서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지만 순떡 할머니는 진지했어요. 영애 씨가 만드는 반찬들이 정말 맛있어요. 특히 그 김치찌개랑 된장찌개는 시골 맛이 나서 너무 좋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전통적인 맛을 그리워한다고 하던데요.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때요? 제가 처음에 화초 영상 올릴 때도 무서웠는데 해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민수에게도 이야기해 봤어요. 그랬더니 민수가 의외로 좋은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한번 해보세요. 요즘 유튜브 하시는 어르신들 많아요. 백종원 아저씨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카메라 설치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편집도 해드릴게요.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해보기로 했어요. 첫 영상을 찍는 날은 정말 떨렸어요. 민수가 핸드폰을 삼각대에 고정해 놓고 제가 요리하는 모습을 찍었어요. 평소에 자주 만드는 김치찌개를 만들면서 재료 넣는 법이랑 끓이는 시간을 설명했죠. 그런데 카메라 앞에서 말하려니까 너무 어색했어요. 평소에는 자연스럽게 하던 요리가 갑자기 어려워지더라고요. 김치를 넣으면서 이만큼 넣으시면 되고요. 하고 말하려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손도 떨려서 김치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몇 번 다시 찍고 나서야 겨우 영상 하나를 완성했어요. 민수가 편집도 해주고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도와줬어요. 제목은 시골 할머니의 김치찌개 끓이는 법이라고 했어요. 그때만 해도 누가 보겠어 하는 생각이었죠. 내가 만든 영상을 누가 봐주겠어요. 그냥 가족들이나 보겠지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확인해 보니까 조회수가 100회가 넘어 있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제 영상을 봤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댓글도 몇 개 달려 있었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정겨워요.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나네요.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 보여요. 이런 댓글들을 보니까 신기하고 뿌듯했어요.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다는구나 싶었죠.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두 번째 영상을 찍었어요. 이번에는 된장찌개였는데 첫 번째보다는 좀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어요. 재료를 손질하면서 어떤 재료를 써야 맛있는지 된장은 어떤 걸 써야 하는지 설명했죠. 시골에서 40년간 요리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들을 알려줬어요. 된장은 너무 짜지 않은 걸로 골라야 하고 호박은 늙은 호박보다는 애호박이 국물이 더 시원하다는 것들요. 두 번째 영상 조회수는 300회까지 올라갔어요. 댓글도 더 많이 달렸고요. 그 중에 한 댓글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할머니 덕분에 엄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 맛을 낼 수 있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을 보니까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멀리 있는 누군가가 제 요리를 따라 만들어서 맛있게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영상을 계속 올리면서 조금씩 구독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족들과 지인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점점 모르는 분들이 구독을 해주시더라고요. 민수 친구들도 구독해주고 수진이 직장 동료들도 봐주셨어요. 한 달 만에 구독자가 500명이 되었을 때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500명의 사람들이 제 요리를 보고 싶어 한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댓글들을 읽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특히 젊은 분들이 시골 할머니 요리가 그립다고 하시거나 혼자 사는데 간단한 요리법을 알려달라고 하시는 댓글들이 많았어요. 어떤 분은 외국에 살고 있는데 할머니 영상 보면서 한국 음식이 그리울 때 위로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요리 초보인데 할머니 영상이 가장 따라하기 쉽다고 해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 주제를 댓글에서 받기 시작했죠. 어떤 요리를 보고 싶은지 댓글로 남겨달라고 했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시더라고요. 가장 많이 요청받은 게 밑반찬 만드는 법이었어요. 젊은 분들이 반찬을 사 먹기만 하다 보니까 직접 만들어서 냉장고에 두고 먹는 법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생채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같은 기본 반찬들을 만드는 영상을 찍었어요. 특히 한 번에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먹는 법을 알려드렸죠. 무생채 만들 때는 물을 얇게 썰어야 간이 잘 밴다는 것, 콩나물 무침할 때는 너무 오래 삶으면 아작한 맛이 없어진다는 것, 이런 세세한 팁들을 알려드렸어요. 영상을 찍으면서 제 자신도 많이 배웠어요.
평소에는 대충감으로 하던 요리를 정확한 계량과 시간으로 설명하려니까 더 체계적으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소금 조금 넣는다고 하지 말고 티스푼으로 반 스푼 넣는다고 정확하게 말해야 하니까 저도 계량을 정확하게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젊은 분들 입맛에 맞게 조금씩 변화도 줘봤어요. 전통적인 맛은 유지하면서도 덜 짜게 하거나 건강한 재료를 추가하는 식으로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댓글이 하나 있어요. 한 대학생이 남긴 댓글이었는데 할머니 덕분에 자취 생활이 훨씬 나아졌어요. 매일 배달 음식만 먹다가 할머니 영상 보고 직접 요리해서 먹으니까 건강해진 것 같고 돈도 절약되고 좋아요. 할머니 영상은 정말 따라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요리 초보인 저도 할 수 있었어요. 이런 댓글을 보면 정말 뿌듯했어요. 그러다가 한 분이 라이브 방송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더라고요. 실시간으로 요리하면서 채팅으로 질문에 답해달라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실시간으로 하면 실수했을 때 되돌릴 수도 없고 말을 잘못하면 어떡하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채팅을 읽으면서 동시에 요리하는 게 가능할까 싶었어요. 하지만 민수가 격려해주면서 한번 도전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실수해도 괜찮다고 오히려 그런 게 더 정겨울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첫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김치볶음밥을 만들면서 실시간으로 채팅을 보고 질문에 답했죠. 처음에는 떨렸는데 시청자들이 너무 따뜻하게 반응해 주시니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라이브 방송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건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거였어요. 누군가 김치가 너무 신데 어떻게 하냐고 물으면 설탕을 조금 넣어보라고 알려주고 밥이 너무 딱딱하다고 하면 물을 조금 더 넣으라고 하고 마치 옆에서 함께 요리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어떤 분은 지금 따라서 만들고 있는데 정말 맛있어요 하고 실시간으로 후기를 남겨주시기도 했어요. 첫 라이브 방송에 100명 정도가 동시에 시청해 주셨어요. 그분들이 실시간으로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맛있어 보여요. 이런 인사를 해주시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분들과 함께 요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기쁨이 있다는 걸 60대가 되어서야 알게 되었어요. 유튜브를 시작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었어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10만 명이라는 숫자가 실감이 나지 않더라고요. 민수가 10만 명이 모인 축구장을 상상해 보라고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제 요리를 보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어떻게 시골 할머니 요리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까 싶었거든요. 그때부터 광고 수익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몇만 원 정도였는데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민수가 통장 정리를 도와주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꽤 괜찮은 수입이네요. 저도 놀랐어요. 60대에 새로운 수입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평생 남편한테 용돈 받아 쓰고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번 돈으로 손자들 용돈도 주고 가족들한테 맛있는 것도 사줄 수 있게 되었어요. 유튜브가 유명해지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겼어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출연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제가 텔레비전에 나갈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평범한 할머니인데 무슨 방송에 나가요.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아직 어색한데 텔레비전이라니 상상도 안 되었어요. 하지만 민수가 적극적으로 권했어요. 어머니,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까요? 한번 해보세요. 어머니 요리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잖아요.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수진이도 시어머니가 텔레비전에 나온다니
정말 자랑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아침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어요. 생방송이라서 정말 떨렸는데 분장실에서 메이크업을 받는 것부터 신기했어요. 70년 가까이 살면서 이렇게 화장을 진하게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거울을 보니까 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진행자분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다행이었어요. 제 요리 이야기와 유튜브 시작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렸더니 시청자들 반응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방송에서 김치찌개를 직접 만들어 보이는 시간도 있었는데 떨려서 손이 조금 떨렸어요. 그래도 평소에 하던 대로 자연스럽게 요리했더니 진행자분들이 정말 맛있다고 해주시더라고요. 특히 김치를 볶는 과정에서 나오는 고소한 냄새가 스튜디오에 퍼지니까 스태프분들도 좋아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방송 후에 구독자가 하루 만에 3만 명이나 늘었어요. 댓글도 폭주했고요.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정말 친근하시네요. 할머니 요리 배우고 싶어요. 이런 댓글들이 수백 개씩 달렸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유명해졌다는 걸 실감했어요. 그 다음에는 요리책 출간 제안도 들어왔어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제 요리 레시피를 책으로 만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책이라고는 신문밖에 안 봤는데 제가 책을 낸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민수도 깜짝 놀라면서 어머니가 작가가 되시는 거네요 하고 기뻐했어요. 제목은 시골 할머니 영희의 마음을 담은 요리라고 정했어요. 요리책을 만드는 과정이 정말 신기했어요. 사진작가가 와서 제 요리를 예쁘게 찍어주시고 에디터분이 제가 하는 말을 정리해서 글로 만들어주시더라고요. 평소에 대충 설명하던 요리법들이 책에서는 정말 전문적으로 보였어요. 책이 나왔을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서점에서 제 이름이 적힌 책을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65세의 작가가 되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가족들도 너무 자랑스러워했어요. 특히 손자들이 친구들한테 우리 할머니 책 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준호가 학교에 책을 가져가서 선생님께 보여드렸다고 하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이제는 한 달 수입이 직장인보다 많아졌어요. 광고 수익책 인쇄 각종 행사 출연료까지 합치면 정말 꿈 같은 금액이에요. 60세에 무일푼으로 서울에 올라왔는데 5년 만에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돈보다도 더 좋은 건 사람들이 저를 알아봐 주시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다가 할머니 유튜브 봐요 하면서 인사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튜브로 성공하면서 가족들과의 관계도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 서울에 왔을 때는 민수네 식구들이 저를 돌봐주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경제적으로도 독립하고 오히려 가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변화가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평생 남에게 신세만 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니 말이에요. 민수가 전셋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제가 도와서 아파트를 사게 되었어요. 평생 남에게 신세만 지고 살았는데 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니 정말 기뻤어요. 민수도 고마워하면서 어머니 덕분에 우리 가족이 안정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전세금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하다고 했어요. 제가 번 돈으로 아들이 집을 샀다니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며느리 수진이와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하고 조심스러웠는데 지금은 진짜 딸 같아요. 수진이가 제 유튜브 관리도 도와주고 스케줄 정리도 해주거든요. 댓글 관리하는 것도 도와주고 협찬 제품 정리하는 것도 함께해요. 그리고 제가 바쁠 때는 아이들 돌보는 것도 나눠서 해요. 예전에는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였다면 지금은 정말 동료 같은 느낌이에요. 손자들도 저를 다르게 봐요. 예전에는 시골 할머니라고 했는데 지금은 유명한 할머니라고 자랑해요.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우리 할머니 유튜브 구독자 50만 명이라고 말하고 다니더라고요. 준호가 어느 날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저도 나중에 유튜브 할 거예요. 할머니처럼 유명해질 거예요. 지민이도 할머니 요리 배우고 싶다고 하면서 같이 부엌에 들어와서 도와주려고 해요.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에 대한 생각이에요. 예전에는 늙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60대라는 나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매일매일이 새롭고 배울 게 많고 할 일이 많아서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어르신들과 만날 때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손자 자랑 건강 이야기만 했는데 지금은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복지관에서 만나는 할머니들도 저한테 조언을 구하세요. 영희 씨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냈어요? 저도 뭔가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하면서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저도 60세에 처음 서울에 와서 65세에 유튜버가 되었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실패해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씀드려요. 요즘에는 다른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도 해드려요.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드리죠. 저처럼 처음에는 어려워하시지만 조금씩 배워가시는 모습을 보면 보람이 커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세요. 70세 할아버지인데 손자와 영상 통화를 하고 싶어서 배우러 오셨어요. 아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손자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몇 달 동안 열심히 배우셔서 결국 영상 통화에 성공하셨어요. 그때 그 할아버지가 울면서 고마워하시던 모습을 잊을 수 없어요. 지금 제 구독자는 50만 명을 넘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숫자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거든요. 특히 저와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요즘에는 요리 외에도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시골에서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영상도 올리고 서울 생활 적응기도 올려요. 그리고 제가 스마트폰 배우는 과정을 담은 영상도 인기가 좋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많이 보시면서 용기를 얻으신대요. 처음에 스마트폰 화면도 못 켜던 제가 지금은 영상까지 편집한다니 정말 신기하다고 하세요. 최근에는 다른 유튜버 할머니들과 함께 콜라보 영상도 찍어요. 각자의 특기를 살려서 같이 요리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나이 든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새로운 걸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요. 순덕 할머니도 지금은 화초 키우는 유튜버로 유명해지셨고 다른 할머니는 뜨개질 전문가가 되셨어요. 올해 계획 중에 하나는 어르신들을 위한 유튜브 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저처럼 늦은 나이에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가르쳐 드리는 프로그램이요.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영상 편집 유튜브 운영까지 단계별로 배울 수 있게 하고 싶어요. 민수가 도와서 커리큘럼도 만들고 있어요. 두 번째 요리책도 준비 중이에요. 이번에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고려한 요리 레시피를 담으려고 해요. 나이가 들면서 바뀌는 입맛과 건강 상태에 맞는 요리법들을 소개하고 싶거든요. 싱겁게 먹어야 하는 분들을 위한 요리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을 위한 요리 이런 것들을 담으려고 해요. 젊은 분들도 부모님을 위해서 참고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가장 큰 꿈은 전국의 어르신들을 만나는 거예요.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현장에서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댓글로만 소통하던 분들을 직접 만나서 안부를 묻고 격려도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직접 들어보고 도울 방법도 찾고 싶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60세에 모든 걸 잃은 것 같았는데 5년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매일매일이 새롭고 재미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어떤 요리를 할까, 어떤 댓글이 달렸을까 궁금해서 설레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어르신들 중에서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진짜 숫자일 뿐이에요. 마음만 젊으면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60세에 시골을 떠나 서울에 오는 것도 무섭고 스마트폰 배우는 것도 무서웠죠. 유튜브 시작하는 것은 더더욱 무서웠고요. 하지만 한 걸음씩 내디뎌 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스마트폰 화면 켜는 것도 몰랐던 제가 지금은 영상도 편집하고 라이브 방송도 해요. 정말 신기하죠? 중요한 건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저도 아직 모르는 게 많고 실수도 많이 해요. 영상 찍다가 말 더듬기도 하고 요리하다가 실수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구독자분들이 따뜻하게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니까 용기를 얻어서 계속할 수 있어요. 댓글에서 할머니 실수하는 모습도 정겹다고 하시고 완벽하지 않아서 더 좋다고도 하세요. 그런 말씀들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어요. 지금도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있어요. 영상 편집 기술도 배우고 있고 인스타그램 같은 다른 플랫폼 사용법도 익히고 있어요. 민수가 틱톡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배워볼까 해요. 70세가 되어도 80세가 되어도 계속 배우면서 성장하고 싶어요. 가끔 거울을 보면서 생각해요. 5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그때는 남편 잃고 혼자 남아서 앞이 캄캄했는데 지금은 매일이 기대되고 설레어요. 새로운 구독자분들을 만나고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고 새로운 걸 배우는 재미가 있어서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손자들도 이제는 할머니를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준호가 얼마 전에 학교에서 장래희망 발표를 했는데 할머니처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대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뭉클했어요. 제가 손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가장 기뻤어요. 이제는 제가 다른 분들에게 용기를 드릴 차례라고 생각해요. 저와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이 새로운 도전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나이 때문에 포기했던 꿈들을 다시 꺼내서 실현하실 수 있도록 응원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도전을 해볼 예정이에요. 요리 외에도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을 찾아보고 싶어요. 어르신들을 위한 온라인 강의도 해보고 싶고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도 만들어 보고 싶어요. 무엇보다 건강을 잘 챙기면서 오래오래 이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구독자분들과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더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100만 구독자도 달성해 보고 싶어요. 70세 할머니가 100만 구독자라니 정말 멋지지 않을까요? 오늘 김영희 할머니의 놀라운 변신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요. 60세에 홀로 서울에 올라와 5년 만에 구독자 50만 명의 유튜버가 된 이야기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나이는 새로운 도전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풍부한 경험이라는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죠. 여러분도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려는 꿈이 있으신가요? 김영희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꿈과 도전 계획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